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노래하지만 그 뒤에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시간이 놓여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은 최근 전해진 친어머니의 재혼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빈에서의 곁을 지킨 사람은 주로 아버지 빈민아 씨와 친할머니 김영순 씨였다. 어머니의 이름도 얼굴도 이혼 당시의 자세한 사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방송에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빈에서는 2012년 11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노래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 표현은 또래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2022년 KBS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연말 결선 무대에서는 역대 최연소 대상이라는 기록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TV조선 미스트롯 3에 출연하면서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는 고음이나 기교만이 아니었다. 어린 참가자가 노래 한 소절을 시작하는 순간 화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밝게 웃다가도 곡이 시작되면 눈빛이 깊어졌고 가사의 슬픔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신의 감정처럼 끌어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빈에서를 보며 신기함보다 먼저 놀라움을 느꼈고 곧이어 이 아이가 나대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기에 이런 감정을 알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하지만 빈에서의 노래가 유독 깊게 들리는 이유는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빈민아 씨는 생계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일해야 했고 어린 빈에서는 친할머니 김영순 씨의 손에서 자랐다. 김영순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녀의 재능을 먼저 알아봤다. 집에 건반을 들이고 노래방 기계를 마련해주며 빈에서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장면도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다. 할머니가 하루 용돈으로 1,000원을 주면 빈에서는 그 돈을 과자나 장난감에 쓰지 않았다. 한 푼씩 모아 할머니가 좋아하는 뻥튀기를 사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만지며 오래오래 사시라고 아프지 말라고 자신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아픈 약속이었다. 이 조숙함은 빈에서가 타고난 성격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의 빈자리와 책임감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트로트의 한과 슬픔을 부를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러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왜 친어머니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까? 먼저 법적 현실을 봐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권과 친권은 아버지 빈민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은 빈에서의 생활, 거주 방송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친어머니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면 방송 출연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까지 대중의 관심과 악성 댓글, 신상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한국 방송의 잔인한 프레임이다. 이혼과 양육권 문제에서 여성이 받는 시선은 여전히 가혹하다. 만약 재혼한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선다면 방송은 그 복잡한 사정을 차분히 다루기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아이를 두고 새 삶을 선택한 엄마라는 프레임 딸이 유명해지자 뒤늦게 나타난 부모라는 프레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편집은 시청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빈예서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빈예서 자신의 마음이다. 할머니 김영순 씨의 말에 따르면 빈예서는 집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속상한 티도 잘 내지 않고 늘 어른스럽게 행동한다고 전해졌다. 이것은 아이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마음속 그리움과 혼란을 스스로 눌러둔 것에 가깝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연은 누군가 한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혼 후 새 삶을 선택한 어머니의 사정도 있고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아버지의 시간도 있으며
손녀를 품에 안고 키운 할머니의 희생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에 아직 어린 빈예서가 있다. 대중이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아이 자신이다. 아버지 빈민아 씨와의 관계도 깊고 복잡하다. 그는 대형 기획사의 도움 없이 딸의 일정과 이동을 챙기며 사실상 1인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전국 행사장을 다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딸의 손을 잡고 걸었다. 빈예서에게 아버지는 남은 직계 가족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였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도 있었다. MBN 특종 세상에서 아버지가 서운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빈에서는 아빠에게 서운한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대신 아빠가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빠가 많이 아프거나 일찍 세상을 떠날까봐 너무 무섭다고 털어놓았다. 또 아빠가 바쁠 때는 보고 싶다는 말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빠의 머리가 더 복잡해질까봐,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참았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을 울렸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대고 때를 쓰고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빈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건강과 부담을 걱정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른다. 아이가 부모의 감정까지 돌보며 어른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빈예서가 보여준 성숙함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런 빈에서는 미스트롯 3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링거를 맡고 무대에 오를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종 8위에 오르며 실력을 증명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미스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4일 가족과 팬카페 측은 전국 투어 콘서트 최종 불참을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돈과 인지도보다 아이의 권리와 안전이 먼저라는 판단이었다. 빈에서는 매회 한두 곡을 부르기 위해 몇 시간씩 좁고 복잡한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성장기 아이에게 그런 일정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컸다. 또한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모든 일정에 동행하기 어려웠다. 보호자 없이 무대와 이동을 반복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컸다. 가족은 이미 순위와 분량이 어느 정도 정해진 구조 안에서 빈에서가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티켓 판매를 위한 얼굴로 소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가족사는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콘서트 기간에 예능이나 다큐 형식의 추가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어머니의 부재 이혼, 할머니의 헌신 아이의 눈물 같은 이야기가 또다시 자극적으로 편집될 수 있었다. 가족은 그 상황을 막고 싶었다. 눈앞의 수익보다 빈에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었다. 어린 출연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방송과 공연 산업이 아이의 눈물을 어디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묻는 강한 메시지였다. 어린 가수가 무대에 선다는 것은 박수만 받는 일이 아니다. 이동대기 리허설 촬영, 인터뷰, 여론의 평가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어른 가수에게도 버거운 과정을 13살 아이가 버텨야 한다면 그 무대는 반드시 보호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빈에서는 불쌍한 아이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2012년에 태어나 2022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주목받고 미스트롯 3에서 최종 8위까지 오른 실력 있는 어린 아티스트다. 어린 나이에도 트로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대의 공기를 붙잡고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의 사생활은 호기심의 먹잇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 이제 대중이 해야 할 일은 가족사의 빈틈을 캐묻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빈에서가 노래할 때 더 이상 상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한 가수로, 무대 밖에서는 평범한 아이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방송사는 아동 출연자의 나이에 맞는 촬영 시간과 공연 시간을 지켜야 한다.
대기실과 이동 과정에서도 전담 보호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가족의 이혼이나 가난 결손을 눈물 나는 이야기로 포장해 소비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아이의 사생활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호기심의 방향이다. 친어머니의 재혼이라는 말은 쉽게 자극적인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실제 가족의 삶이 있다. 빈예서가 방송에서 웃고 노래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감춰진 사연을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빈에서의 무대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힘은 과장된 눈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배운 진심에서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무대는 더 조심스럽고 더 건강해야 한다. 빈에서의 목소리가 계속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녀의 상처보다 노래를 먼저 들어야 한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꿈을 키웠던 아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눈물을 참았던 아이, 그리고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노래했던 가수 빈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따뜻한 보호다. 빈에서가 앞으로는 슬픔을 견디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열정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